따로 들어오되면은 그냥 잡혀버려요. 그냥 10턴 이후에 수습생 한 장, 화염구 하나만 나와라 하는데 또 수습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운이 아니라 많은 판을 한다고 치면은 그런 공식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걸 설명을 지금 처음 드리는 거라서 뭐라고 잘 표현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2턴에 나올 때 기준으로 치면 당연히 꽁꽁 로봇 수습생 아주 좋습니다. 근데 2턴에 못 나왔을 경우에는 어딨죠? 이 카드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꽁꽁 로봇은 10턴에 나올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얘는 얘를 써서 화염구 찾으면은 화염구 던져서 상대를 죽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풋내기가 정답이다라는 게 아니라 꽁꽁 로봇과 수습생을 두 장을 쓸 거면은 운영법사를 하셔야지, 이걸로 상대를 킬각을 잡겠다는 거는 다 초반에 쓸 수가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불작도 정확히 말하면은 9뎀으로 봐야 되죠. 불작도 정확히 보면 9뎀으로 봐야 되는데, 걔는 조금 다른게 데미지가 워낙 큰 거고, 얼음 화살의 경우는 화작이랑 코스트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불작은 화작이랑 코스트가 다르고. 근데 처음에 짜시면은,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환영복제라든지 당근고개사라든지 꽉꽉 채우고 초반부터 있는 대로 압박하면 상대가 죽겠지. 근데 그러면 진짜 핸드가 잘 풀리면은 상대가 죽어버리는데, 안 풀리는 판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집니다. 그래서 지금 완선형 덱은 이거고, 뭐 실질적으로 아시아에서 어그로법사를 만나는, 전설구간에서 어그로법사를 만나는 경우는 저를 만나는 경우 외에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대만분 중에서 가끔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아시아에서 제일 검증이 많이 된 어그로 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잘난척 하자면은, 그러니까 잘난척을 하는 이유는 저 말도 안 되는 덱 갖고 지금 약 팔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드린 말씀인데, 9700승을 했어요. 제가 9700승을 했는데 여기서 일반전 승수가 5승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9710승 정도로 잡았을 때 각 직업으로 몇 승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500승 직업이, 이거 없애고, 제가 500승 직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거 3개, 5개 합치면 2500승이죠. 얘가 한 400승 되고 2900, 얘가 100 몇십 승, 3000, 3100, 3200. 3200승 다 썼을 때 6000승이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 500승 이전에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500승 영웅 만들어지기 전에 했던 것들이, 혹은 500승 영웅 만들고 나서부터 이제 승수가 안 쳐지죠. 제가 지금 영웅 승수만 다 치면, 아는 승수만 다 치면 3200승 정도 되는데, 그럼 제가 마법사 고른 비율을 생각하면은 제가 마법사로만 랭크전 한 4000승을 했습니다. 마법사로 못해도 4000승을 했는데, 그 마법사 만나는 비율 생각해보시면은 4000승을 하는 아시아 유저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제가 아시아에서 법사로 승수가 제일 많다고 보고, 저보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몇 명 없는 것까지는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전설 구간에서 마법사 쓰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힘든데, 요즘에야 그나마 기계법사 후회 많아졌죠. 제가 그리고 요 덱을 15개월 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실 카드들이 드로우 카드예요. 드로우의 공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기장 설명드릴 때 드로우층들을 하도 싫어해서 드로우 까는데, 그거는 투기장 얘기고, 슈팅법사에서 이 정도 드로우 비율을 만들면은 필드 무시하고 상대를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어뢰랑 얼방이죠. 그러니까 공식이 이거예요. 어떻게 구성을 해도, 일단 저도 1코스트 하수는 5장이나 씁니다. 근데 지룡이 심지어 1장이죠. 보통 윈이 하면은 지룡을 2장 쓰고 싶은데, 저는 1장을 쓰는 이유가 꼬리 전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1코에 잡히는 게 베스트인데, 이후에 잡혔을 때 태엽도에는 부품을 주고 놓으면 딜을 줍니다. 근데 지룡은 아무것도 못해요. 때문에 지룡은 1턴 이후에 나왔을 때 가치가 얘네 둘보다 떨어진다고 봐서 저는 1장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습생에 1장 있죠. 수습생도 2장을 써버리면은 1장이 나중에 얼음화살 얼창 신비한 지능 막 쓸 때 나머지 1장은
그 10턴 이후에 V작만 나오면 내가 이겨. 근데 한 장 뽑았는데 소스생 나와서 집니다. 그게 운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진짜 그 덱의 확률 비율 때문에 지는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수습생만이 아니라 단권고개사 같은 카드를 쓰는 거를 제가 추천을 안 드리지 않습니다. 환영복제나 단권고개사를 충분히 쓸 수 있는데요. 얘네들을 쓸 거여도 중점은 한 장만 넣어라. 두 장을 넣어버리면 한 장이 초반에 어그로 끌어도 나머지 한 장이 후반에 잡힌 것 때문에 집니다. 내가 얼음화살 한 장만 뽑아도 이기는데 얘네들은 딜을 못 넣어요. 노음은 심지어 화장 넣으면 2딜 내죠. 때문에 얘도 한 장 쓰는 거고, 올빼미도 초반 페이드 싸움이나 상대 미치광이 많이 쓰죠. 초반 페이드 싸움이나 그 도발을 깨는 것 때문에 후반에 상대 이제 내가 한 전리품이랑 시린빛 한 장 정도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썩은 유행 나왔을 때 올빼미 걸고 그냥 다 직딜 해버리면 또 4딜 들어가고, 상대가 휘둘러치기 같은 거 막 쓰지 않는 이상 정리하려면 또 상대가 내 영웅에 직공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먼저 치고 나중에 상대가 페이드 다 뺏었을 때는 어뢰로 계속 올리고 얼방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미치광이 과학자도 두 장을 씁니다. 그러니까 투기장이랑 이 점은 비슷한 게, 모든 덱을 만들 때 얘가 초반에 드로우 됐을 때, 자기 코스트에 드로우 됐을 때와 자기 코스트에 드로우 되지 못한 후반에 드로우 됐을 때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 카드로요? 글쎄요, 그거는 트럼프 방송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본 카드로 짜본 적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트럼프 방송 보는 걸 추천합니다. 트럼프가 그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짜거든요. 예. 트럼프 무과금 그 기본 카드, 그 강좌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분이 어차피 저보다 잘 만들거든요, 기본 카드로. 유튜브 막 뒤지면은 그 못 알아들어도 구성은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막 구르바실 강전사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치광이 과학자를 한 장 쓰는 이유도 쉬워요. 얘가 2턴에 잡혀서 얼음방패를 안 깔아주면요, 나중에 얼음방패 필요할 때 얼음방패가 한 장도 못 찾았을 수도 있고, 혹은 한 장 찾아도 나머지 한 장은 못 찾았을 수가 있는데, 얘가 2턴이나 3턴, 4턴 그 정도 때 빨리 나와서 얼음방패를 걸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필드 영향력을 하나도 안 준 거지만은 그거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나는 이후에 얼음방패 한 장만 찾으면 돼. 그리고 일단 한 번은 확정으로 안 죽어. 예, 용전사 덱 쓰고 있습니다. 전설에서 꽤 잘 통해요. 손논덱이란 솔직히 이고지고 해. 근데 용전사를 가장한 그냥 미드 전사인 것 같기도 하고. 때문에 이런 유형에서는 반드시 미치광이 과학자를 한 장 써주는 거예요. 두 장을 쓰잖아요? 하나는 중매가 발동돼서 얼방 걸어주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습생도 한 장이고, 미치광이 과학자도 한 장이고, 전리품은 두 장인 이유가 2턴에 못 나왔어도 드로우를 돌려받아요. 타이노스도 마찬가지고, 타이노스도 쓰는 이유가. 얘네들은 다 한 장인 거죠. 지룡도 한 장이고. 이 공식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그로 법사를 하려면 이 공식을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덱을 구성할 때 있어서 어떤 카드는 왜 한 장 들어가고 어떤 카드는 두 장 들어가는가, 그게 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초보분들은 모르시는데, 휘둘러치기나 숲의 수호자 한 장 쓰는 덱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얘네들은 4턴에 들어왔어도 좋고 그 어떤 타이밍에 나와도 좋아요. 숲의 수호자 두 장 쓰면은 2점 2개로 카드 2장 벌 수도 있고, 혹은 얘를 초반에 2점 한번 썼어도 나머지 한 장이 나중에 실버나스에 침묵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타이밍에 들어와도 좋은데, 그리고 급속성장을 한 장 쓰는 덱에 간혹 있긴 한데 거의 무조건 2장 쓰거든요. 그 이유도 10턴 이후에 들어왔으면 그냥 돌려받으면 되니까, 드로우를. 근데 그게 안 될 경우, 천벌도 마찬가지예요. 천벌도 보통 다 2장 쓰시죠. 이거를 필요 없는 타이밍에도 돌려받으면 돼요. 그래서 2장을 쓰는 거고, 예, 전사 때 공유해드릴게요. 반면에 어그로 덱을 하는데 꽁꽁 로봇이랑 수습생을 2장을 써버리면은, 2장씩 써버리면 2턴에 하나밖에 못 나가죠. 그리고 3턴에 또 하나 나간다고 해도 나머지는 10턴에 이제 상대 라그나로스랑 막 그롬마 쉘스크림 굴리고 있는데 나는 꽁꽁 로봇 뽑는 거예요. 그 차이란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덱을 만들 때도 이 카드가 내 코스트에 들어왔을 때랑
내 코스트를 놓쳤을 때 얼만큼의 각자가 영향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운영덱을 제가 보여드렸죠. 운영덱을 보여드렸을 때 키린토도 심지어 한 장을 써요. 비밀 5장인데 키린토도 2장을 써버리면은 3턴에 키린토랑 거울상 혹은 키린토랑 복제가 나갈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하지만은 키린토가 2장을 써버리면은 3턴에 키린토가 하나는 거울상 거는데 하나는 그냥 핸드에서 계속 노는 경우도 있어요. 위치와의 과학자가 또 비밀 걸고 하나는 그냥 나중에 4-3으로 나가버려. 그럴 거면 차라리 키린토 2장보다 나이사 2장이 낫다 라고까지 얘기가 돼요. 여기 보면 한 장 카드가 되게 많죠. 썩은 위액은 2장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자기 타이밍은 어차피 다 한 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의 정령도 2장을 쓰면은 확률이 올라가긴 하지만은 지룡은 근데 또 2장 쓰죠. 이거는 초반에 안 말리려고 2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을 쓰냐 1장을 쓰냐. 전설 카드는 어차피 1장밖에 못 내니까 복잡하지가 않은데 나머지 카드들이 2장을 쓰는 게 낫냐 1장만 쓰는 게 낫냐, 이거는 그 자기 덱의 유형에 따라서 이게 자기 타이밍을 1장은 반드시 놓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기둥에 2장을 쓰면은 하나는 7턴에 써도 나머지 하나는 7턴 이후에 쓰겠죠. 그러면은 그게 얼만큼의 효율이 있는가. 불기둥은 가령 그렇게 효율 차이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도 1장 쓰긴 하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다 생각해서 얘네들을 1장 쓰는 거고, 얘네 드로우들은 무조건 2장, 그 신비한 진영도 2장, 시린빛 점쟁이까지 2장을 써야지만 얼음창이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얼음창은 자체로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꽁꽁 로봇이나 무의정을 쓰면은 얼음 화살 없이도 데미지 들어가긴 하지만은 저는 드롭이 이 정도는 돼야지 얼음 화살 얼음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그 알렉 얼방 있죠. 알렉 얼방은 남들이 하니까 제가 안 하는 건데, 알렉 얼방 같은 경우에는 얼음창을 쓰잖아요. 근데 알렉 얼방의 특징이 고통수행사제라든지 신비한 진행이라든지 드로우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카드 한 장 값 못하는 카드라고 말씀드리죠. 투기장에서 얼음창은 자체로 카드 한 장 값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쓰기 위해서 남들보다 드로우를 많이 봐야 된다라는 게 그게 공식이에요.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기장에선 드로우 카드를 거의 배제를 하는 이유가 얼만큼 드로우 카드가 내 덱에 들어올지도 모르고 내 덱의 카드들의 효율이나 궁합이 얼만큼 좋을지도 모르는데, 드로우를 잔뜩 집어봤자 드로우로 또 타우렌 전사 찾아서 그것도 내야 돼요. 그것보단 그냥 일일이 안 찾고 서린을 내는 게 낫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할 수 있으면은 투기장에서 대체적으로 카드 한 장 값을 못하는, 마찬가지로 컨스에서도 얼음창은 자체로 카드 한 장 값을 못해요. 그 요런 게 한 장이나 2장 초반에 들어와 버리면은 남들보다 결국 낼 게 없어서 화장만 내다가 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기복을 없애기 위해서 드로우를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얼음 회오리도 빨리 찾아서 빨리 써야 되니까. 얼음 회오리는 그러니까 3턴에 쓰는 게 아니에요. 초반에 있는 대로 패고 살짝 모자른 데미지 이제 얼음 회오리랑 얼방으로 버티고 상대가 페이드 따라올 때쯤, 그러면서 나는 불작으로 피니시하거나 화염구로 피니시하거나 그런 유형이거든요. 용의 숨결은 그냥 저코스트 하수가 좀 많아서 원래는 이것보다 하수인 비율이 더 적었어요. 원래는 불꽃고리 전사를 안 쓰니까. 근데 불꽃고리 전사를 쓰는 이유는 예전에는 3턴에 이제 시인빛 전쟁이나 고통수행사제까지 3턴부터 이제 태세 변환 1, 2턴까지 필드에 계속 내고 3턴에도 계속 드로우 하수를 내서 상대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영웅의 직딜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나는 또 죽으면은 고통수행사자 죽으면 또 드로우 보고, 그러면서 이제 화염구나 얼음 회오리 같은 걸 찾으면서 그러면서 10턴쯤 불작 이런 식 루트가 많았거든요. 근데 불꽃고리 전사가 생기면서 그 조금 더 필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가 있게 됐죠. 3턴에 2사면은 필드 어그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태세 변화를 조금 더 나중에 볼 수 있어서 얘를 2장 쓰는 거고, 심지어 불꽃고리 전사도 후반에 들어오되면 별로예요. 그냥 3턴에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장 쓰자니 너무 확률이 낮아서. 그래서 그니까 이 덱을 바꾸려면은, 제가 좀 상관없는 얘기를 했나요? 하수인 비중을 더 줄이고 드로우를 더 보충하고 얼방이나 어뢰 같은, 그러니까 내가 필드를 완전히 내줬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이 유형이면은 필드를 내줬을 때 그냥 죽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각본이 지금 이 유형은 안 짜져 있는 거예요. 제 유형은
초반에는 저코스트 활용해서 상대를 1딜이라도 더 넣고 상대가 발드루라든지 이제 5턴 이후에 필드 그냥 다 내줬을 때도 어뢰랑 얼방으로 뻐기면서 또 계속 들어보고 그래서 그냥 이제는 직대 넣어버리고 상대는 도발 내도 나는 어차피 생물 하수로 치는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죠. 결국 힐 정도 여부에는 전사 잡기는 힘들어요. 이 유형은 3위짜리가 누구죠? 단권곡에서요? 그러니까 이 유형은 그 위닝마법사처럼 아니 기계법사처럼 필드 하수를 계속 추가하면서 계속 패는 유형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제가 보여드린 유형처럼 드롭 비중을 높이고 그 초반에 몰아치고 후반에 계속 들어보면서 직제 넣는 유형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예, 저는 버전에 따라서는 그 카드도 썼어요. 아, 요게 아니라 제가 종종 그 카드가 투기장에서 되게 별로라고 말씀드리고 컨스에서 쓴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명치주술을 요즘은 안 하는데 지금 명치주술을 랭에서 돌려도 충분히 좋겠고 그니까 명치 슈팅 법사나 주술사 적어도 저는 그 두 직업은 요 카드를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주술사 덱이요? 근데 오늘 방송이 끝나버리는데 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침이 막 마르네요. 일단 전사 유형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용전사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 그냥 굶주린 용을 쓰는 것 차이고 예 보여드릴게요. 특징은 그거죠. 그 어서이레라가 안 들어가고요. 간식용 좀비를 반드시 한 장 써야 되고 여기서 2장이 아니에요. 반드시 1장이에요. 방패막기도 1장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굶주린 용을 전사가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죽음의 이빨 2장 말고 전사는 사코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요런 카드를 쓰는 경우가 있었죠. 요 카드를 또 1장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사코스 때 하나만 잡히는데 그거죠. 2장을 쓰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죽발이랑 굶주린 용을 2장씩 꽉꽉 채워서 누더기가 없어서 방어력이 좀 약해요. 필드를 미친듯이 잡겠다. 그 약간 미드레인지 유형으로 간거죠. 그리고 K2자들을 썼다가 안 썼다가 하긴 해요. 그리고 이 유형에서 중요한 거는 비룡이 지금도 전사 중에서 비룡 쓰는 유저들 많거든요. 하늘빛 비룡. 비룡을 쓰면 장점이 소용돌이가 핸드에서 안 놉니다. 소용돌이가 전사랑 막 콤보가 되니까 은근히 좋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손놈 전사가 소용돌이의 그 약점을 완전히 커버한 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손놈이 전사가 있으면 소용돌이가 핸드에서 놀 일이 없죠. 소용돌이가 정말 좋아지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 막 수행사제 있을 때 돌리고 항상 그래야 되는데 항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맛이 있을 때 항상 돌려야 되고 그래서 소용돌이를 1장 쓰거나 안 쓰거나 해버리면은 위니 상대로 소용돌이 필요할 때 없어서 집니다. 뭐 죽발 죽매 이런 걸로 절대로 소용돌이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근데 2장을 넣어버리자니 핸드에서 놓일 때가 많고 아무도 안 죽어서 그거를 하늘빛 비룡이 되게 해결을 저는 많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심지어 기계법사를 저번에 상대하는데 기계법사가 필드에 7개 냈어요. 박사붐 없이 7개 냈는데 하늘빛 비룡 내고 7턴에 소용돌이 그냥 다 정리됐어요. 그 부리아 있죠. 폭발법사가 540 채고 거미전차가 340 채고 안녕 로봇이 또 있었는데 첨보 벗기고 2뎀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키치마를 하늘빛 비룡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사가 필드 싸움을 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드로우도 하나 돌려봤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불기둥 데미지네요. 그러니까 굶주린 용을 쓰는 이유는 드루이드를 때려잡으려고. 드루이드가 정자 급성으로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나보다 더 좋은 효율의 하수를 먼저 내잖아요. 그러면 전사가 무기가 진짜 잘 잡히지 않는 한 그냥 얻어 터지다가 지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린 용을 쓰면은 빨리 뜬 타울리산도 얘가 때려잡거든요. 그냥 때려잡고 또 1피 남죠.
그럼 휘두를 쓰던 영능을 쓰던 첨벌을 쓰던 드루이드가 턴을 내줘버립니다. 얘를 정리를 하는데 다음 턴에 하늘빛비령이 떠버리는. 아, 그래서 여기 로데브 한 장은 좋아요. 아르거스 한 장 쓰는 이유는 이제 그 윈이 상대로 좀 버거워서인데 얘 그냥 빼버리고 이거 하나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드루이드요? 드루이드는 쓸만하다고 보고요. 단지 드루이드가 제 쓸 거면은 이거 쓰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또 요게 야수니까 그러면은 그 드루이드 누구죠? 오코? 독사도 조금 유혹이 생기긴 하는데 드루이드가 그냥 얘 내자니 필드 정리가 좀 약합니다. 저는 전사로 얘를 활용하는 이유가 단순해요. 그냥 1코스트 간식용 좀비, 2코스트 방어구 제약자, 3코스트 고통수행사제, 2코스트 이거인 정쟁도끼. 이렇게 있을 때 그 사턴에 얘가 나오면은 진짜 짜증납니다, 상대. 사턴에 얘가 낸 전함을 또 드로우로 그냥 돌려받아버리고 2일이면 고통사제가 잡아버리고 좀 잡기 버거운 거면은 이걸 거리는 전쟁도끼 1, 2면은 전쟁도끼가 잡아버리고 방어구 제약자가 잡아버리고 그러면서 5, 6을 상대는 또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5턴에 하수 내고 6턴에 하수 내면 상대가 못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K2를 딱히 안 써요. 그러니까 어차피 타임 필드 빨리빨리 내고 그냥 빨리 끝내는 생각해야지 다 뽑아서 이기겠다는 유형은 아니에요. 서로 탈진전 가서 이기겠다는 유형은 아니고 먼저 내가 더 큰 거를 내면은 드루이드도 사실 뒤에 별거 없거든요. 상대가 정리하기 바쁘면은 자군야포 확보했을 때 전사 피가 안 까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먼저 필드를 잡냐 못 잡냐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도발을 안 쓰는 거죠. 아르고스 하나 있었는데 지금 뺐고 이 유형에서 조금 더 바꾸는 방법은 그롯마신 써야 돼요. 다른 거 빼고 8코를 넣으세요. 다른 거 빼고 8코를 넣어서 얘를 넣고 이세라도 간혹 빼버리고 요거 한 장 얘를 한 장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용이 많아가지고 그 3턴에 3, 5로 나올 확률이 꽤 높고 그러면은 굶주링 용이 더 끔찍해집니다. 단지 가끔 3으로 못 나가고 그 제왕 타우리산이 스페이드를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가령 이런 경우는 많아요. 크로마구스가 7코에 나가고 방패막기를 2코로 써서 9턴에 크로마구스가 2드로우를 보고 타우리산이 먼저 나왔다는 가정이죠. 방패 밀쳐내기 0코스트 돼 있는 걸로 상대 거 하나 제거하고 그런 유형도 돼서 크로마구스도 은근히 괜찮습니다. 박사붐 대신에 넣을 만한 거요? 일단 개돈을 애용하시는 분들이 요즘 다시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사의 경우죠, 이건. 전사 말고는 개돈이 그 스파크식 그 운영 양꾼이라고 있는데 그런 쪽 말고는 거의 용도가 애매하고 대지 종결자 트로그조는 내가 필드를 잡은 상황에서는 박사붐이랑 비슷하게 쓰입니다. 여기는 오히려 나이사도 안 들어가고 근데 내가 필드를 내준 상황에서 절대로 박사붐의 어그로를 대처할 수가 없어요. 이거 돌주먹 오거라서 그냥 그게 아쉬워서 심지어 나이사 맞고 싶지 않아도 아니 나이사를 맞아도 대지 종결보다는 박사붐이 더 활약한 경우가 생겨요. 박사붐이 뜨자마자 나이사 맞았어도 1, 1 2개 때문에. 그래서 트로그조르 대회에서도 이제 한국대회에서도 있었고 주로 성기사가 많이 썼었죠. 그러니까 나이사를 피하기 위한 7코스트라면은 그러니까 박사붐을 대처하기에 가장 좋은 카드인데 자기 유형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덱을 만들 때 그냥 좋은 거를 막 넣는 게 아니라요. 내가 초반부터 후반까지 어떻게 끌어갈지 다 각본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본을 뭐 고수들만 짜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없는 덱을 갑자기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덱에 별 볼일 없는 덱을 만들어요. 일단 초본을 만들고 그거를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서 한 장, 두 장씩 바꿔야지 덱이 만들어지는 거지. 실전 경험 안 하고 그냥 눈 깜짝하고 30장 만들어버리는 완벽한 덱을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마 하스스톤을 제일 잘하는 사람일 테고, 보통의 경우는 계속 실패를 거듭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도 트로그조르가 어울리는 덱은 나이사를 단순히 안 맞겠다 해서 트로그조르를 쓰는 게 아니라요. 결국 7턴 이전에 6턴까지 내가 필드를 잡을 확률이 엄청 높다 라는 확신이 드는 덱에서 트로그조르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떴을 때 필드를 내줬으면은 약하기 때문에. 그니까 필드를 내줄 확률이 좀 더 높다 싶으면은 박사범을 쓰면은 7턴에 살짝 내준 필드 박사범이 따라갑니다. 근데 얘는 못 따라간다 이거죠. 얘는 박사범만큼 활약하려면은 7턴에 가뜩이나 내가 하나 둘 앞서는데 박사범 떴을 때 그때가 정말 유리해지죠. 딱 그 효과랑 비슷한 효과라는 걸 아셔야 돼요. 때문에 성기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고요. 성기사가 7턴 이전까지 필드를 잡기가 가장 좋은 직업입니다. 지금 유형에서 병력 소집 등 때문에 충원 때문에 지는 검이라든지 7턴 이전까지 필드 먼저 선점하기 제일 좋은 직업이 성기사예요. 그래서 굶주린용의 경우에도 저는 방어제약자나 고통수행사제 이런 저코로 때려잡는 콤보를 생각해서 이그거리는 정쟁 도끼 하나만 끼고 있으면 뭘 줘도 은신만 없으면 돼. 뭘 줘도 때려잡죠. 그 굶주린용 뜨면서 소용돌이 쓰게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5턴 5코스트 이상 있을 때 굶주린용 소용돌이 꽤 있고, 저는 이거를 그래서 전사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잡은 거지, 굶주린용 능력 자체로 치면은 일단 성기사가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사가 많은 거고, 얘가 4코니까 3코까지 필드 영향력이 엄청 크죠.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죠? 주술사로 넘어갈까요? 이거는 저도 좀 쓰고 싶은데 잘 각이 안 나오고, 그렇게 보면 박사본 대신 7코스트 쓸만한 게 별로 없죠 이 게임에. 흑마는 많이들 쓰시잖아요. 저는 흑마 좀 최근에 쓰다가 승률 좀 나오다가 잘 안 나와서 버렸어. 요거 하나 버릴까? 흑기사? 아니 괴수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쓰는 주술사인데 역시 전설 구간에서 돌리고 있고요. 불토 한 장인 거 특이하죠. 요즘 바다거인 2장 꽉꽉 채우고 말가니스 넣고 막 꽉꽉 채우는 흑마덱 있던데, 그 덱 상대로 이 덱이 좋아요. 나이스 하나 있고 사술 2개 있어서 그냥 계속 막다 보면은 이기더라고요. 주술사는 수호정령 2장을 넣은 구성인데 역시 구성은 비슷하죠. 위드를 제가 투기장 유형의 덱을 많이 만들어서 원래, 그러니까 법사 어그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연구를 많이 한 거여서 제 스타일이 아니고 이 유저의 스타일이 거의 드러나고, 이 게임 자체가 거의 쓸 카드들이, 그러니까 6코스 때 실버보다 어차피 좋은 하수도 없고 비슷하게 되긴 돼요. 근데 그거는 많이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5코스트에 로데브도 있고 썩은 유액도 있고, 드루이드의 경우는 또 유령기사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폭탄 투척수도 좋고 헤이슨 존스도 있는데 뭐를 넣어야 되는지, 그냥 좋은 거에 좋은 거지 하고 다 넣다 보면 5코만 핸드에서 놓이다가 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덱은 헤이슨 존스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덱들은 없고,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덱을 만들었을 때나 혹은 덱을 만들고 이제 좀 돌려봤을 때 무기 카드에 의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손해를 보는가 비율에 따라 달라져요. 캐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주술사의 경우는 캐잔을 그 상대의 비밀을 만났을 때 캐잔을 확정으로 써줄 수 있으면 좋지만은, 다른 직업들을 만났을 때 캐잔이 그냥 4-3인 점을 고려해서 저는 캐잔을 쓰다가 뺐고요. 여기는 캐잔이 없죠. 이런 유형에서 특징은 불토를 한 장 쓰는 것도 카드 교환 생각해서 불토를 그냥 한 장 쓰는 거고, 나갈 타이밍이 은근히 없거든요. K2자드 뜰 때쯤 내 하수 하나가 상대 하수 하나랑 박치기 하고 K2 뜨면 이긴다. 그냥 그런 유형이란 걸 아시면 되고, 대지 충격과 번개 화살이 특징이죠. 예전에는 주술사가 대지 충격 2, 번개 화살 2, 대지 무기 2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형이 코스트 비율의 효율이 워낙 좋아서 그런 건데,
문제는 요것들 다 꽉꽉 채워 넣으면은 정작 그 운영덱 상대로 드루이드나 전사 상대로 필드 밀렸을 때 내 핸드에 한 장씩 들어왔는데 번개 화살 들어오되고 대지무기 들어오되고